자, 세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니까 출석 먼저 부르고 할게요. 강현식님, 네. 김보람님, 네. 김성희님, 김정빈님, 네. 정빈님 혹시 어디 계시나요? 저번 수업 안 오셨었나요 혹시? 아, 늦게 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뵀던 거 같은데 전 수업 때 출석이 안 되어 있어서 세 번째 시간 중간에 오셨던 건가요? 아, 그래요? 그 왜 안 돼 있지? 네. 일단은 바꿔드렸어요. 김혜윤님, 네. 신상수님, 네. 신현우님, 네. 유희연님, 윤한님, 네. 이금표님, 이상엽님, 이영현님, 네. 네, 비대면 분들은 제가 화면상에서 체크해서 다 체크해드리고 있어서 방에 계시면 따로 안 부르고 다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구단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상속 전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봐 주세요.
구구단 같은 경우는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로 충분히 기능을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거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한 15분까지 한 3분 정도 더 드리면 될까요? 더 혼자 풀어보고 싶으니까 시간 더 필요하시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15분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혹시 시간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분 있을까요? 더 풀어볼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구구단 출력기를 만들어야 돼요. 구구단 출력기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네요. 메서드 만들면 되겠죠? 자, 이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구구단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해달라고 출력 양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 참고해서 만들 건데, 일단 구구단을 만들려면 단, 이게 몇 단인지, 구구단은 2단부터 시작이니까 일단 2로 두고, 뭐 y를 써도 되고 4를 써도 돼요. 그럼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하면 어이구 아 아니 자 이렇게까지만 일단 써놓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2단부터 9단까지 제목은 다 나왔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y를 하나 더 써주고 지금 여기 1이라고 지정한 이 i1은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이런 식으로 갈 i예요. i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행시켰을 때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구구단을 출력할 수 있죠. 9단까지 잘 나왔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객체의 메서드를 활용해서 구구단이라고 하는 간단한 로직을 짜는 문제였어요. 여기를 포문으로 바꾸셔도 돼요. 여기를 포문으로 바꾸고 여기도 포문으로 바꾸고 여기서 이거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게 while 반복문이랑 for 문을 쓰는 거는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쓰기 편하냐, 내가 쓰기 더 편한 거랑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편하고 저게 더 편하고가 있어요. 간혹 이제 그럴 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써주시면 되고, while로 썼을 때는 아까 거, for문으로 썼을 때는 지금 거,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겠죠? 구구단은 끝이고요. 자, 이게 문제가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래요. 자, 일단 계산기 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변수일까요? 클래스일까요? 뭘까요? 네, 클래스죠. 설계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줘야겠죠. 이거는 얘가 제공해주는 걸로 만들게요. 그리고 뺀 결과, 얘도 얘가 제공해주는 걸로 만들게요. 곱한 결과, 얘도 마찬가지로 만드는데,
이거 한 번만 볼까요? 지금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 밑에 해결책 제시를 받을 때 change to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 이런 게 하나 나왔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같아요. 밑에 얘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있죠?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너 오타 낸 거 아니야? 내가 바꿔줄게 라고 자바가 제시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요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요거 만들면 곱한 결과로 가면은 이번에는 제안이 2개가 들어왔죠. 이거 아니야? 요것도 아니야? 바꿔줄게. 근데 이거 둘 다 아닙니다. 새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오타였고 바꿔줘도 해결이 되는 문제라면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새로 메서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일단은 메서드 3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이라는 메서드는 결과가 30이 나와야 된대요. 인자를 이렇게 2개를 줬고요. 매개 변수 2개를 받았죠. 30이 나오려면 더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출력, 이게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출력, 그냥 출력만 하는 거랑 리턴이랑, 얘는 지금 리턴을 해야 될까요? 그냥 출력을 해야 될까요? 얘는 그냥 출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과가 30이 나와야 돼요. 30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계산된 결과를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계산해서 담아서 출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리턴이 아니라 그냥 출력만 하는 거예요. 이게 리턴을 해줘야 될 때 그리고 리턴을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정확히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출력이니까 여기다가 i 플러스 j 해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뺀 결과를 화면에 출력이니까 i 마이너스 j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곱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이니까 i 곱하기 j를 해주면 될 거예요.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상 결과대로 잘 나왔죠? 얘는 리턴이 아니라 그냥 출력이에요. 출력. 다음 문제가 아마 리턴을 해야 되는 문제였을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얘는 문제가 함수를 실행하면 값을 돌려주도록 만들어 달래요. 값을 돌려주려면 리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결과라고 하는 int 타입의 변수에 결과를 담을 때는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이 메서드의 결과가 반환되게끔 그래서 담아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일단 계산기 클래스 또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합이라는 메서드 만들어 줘야 돼요. 자바가 또 친절하게 알아서 스태틱을 붙였고 알아서 리턴을 써줬어요. 0은 그냥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결과에 우리가 원하는 합이 담기려면 이 리턴을 i 플러스 j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밑에 차 메서드 만들어주고 곱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차에는 리턴으로 뭘 줘야 될까요? i-j예요. 곱에는 i 곱하기 j겠죠. 지금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물어봐 주세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상 결과 값대로 30, 50, 100, 마이너스 40, 21 잘 나왔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부터 n까지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네요. 보자. 1부터 n까지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 여기 예시는 없애버리고요. 메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메서드만 만들면 되겠네요. 근데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겠죠? 우리 지금 one-to-sum 이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 거예요. 설계도한테 직접 일시키고 있으니까 스태틱 붙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n까지예요. 지금 인자값으로 주는 게 n이 될 거예요. 여기를 n으로 명시를 좀 해줄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럼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그렇죠. 반복문을 써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복문을 써서 int i는 n이고요. 잠깐만, 아니지, i는 1이고 i가 n까지니까 작거나 갖다 넣어주고 i 뻘뻘 해줄게요. 이 안에 뭐 넣어주면 되죠? 우리가 리턴을 넘겨줄 이 친구를 하나 먼저 선언을 해놓고 여기다가 라고 해주면 자, int sum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냥 0값을 하나 넣어줬어요. 이 sum이라는 변수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담을 변수예요. 얘를 일단 0으로 값을 0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눈으로, 플러스는 뭔지 아시죠? 반복문 돌 때마다 이 i 값을 여기다 계속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i는 1이겠죠? 그러면 sum에 1 들어가요. 그럼 0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일단 그냥 눈으로 보기 좋게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 i 2가 되겠죠? 여기 2가 들어올 거고요. 세 번째, 여기가 3이었기 때문에 이 n은 3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일단 3이란 얘기고, 그럼 3까지 돌 거예요. i 3일 때 여기 3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sum에 담기게 될 거고, 우리는 리턴을 sum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인자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1부터 여기 들어간 인자값까지 더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예상 결과대로 잘 나왔죠? 아까 제가 이렇게만 했을 때 여기 에러가 났어요. 그리고 하고서 저도 이제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했는데, 저도 이런 실수를 해요. 계속 이 변수는 초기화가 안 됐대요. 선언만 됐고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플러스 는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sum에는
쓰레기 값 0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쓰레기 값은 말 그대로 쓰레기 값이라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바로 플러스 는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쓰레기 값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에 연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화가 안 됐다 라고 에러를 뱉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0이라고 초기화를 해준 거고요. 이 0과 쓰레기값 0은 명확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구조를 쓰고 싶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밑에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초기화를 여기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여기가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건 안되고 여기다가 해주는 이 말은 즉 이거니까 초기화를 먼저 해주고 플러스 는을 써야 된다 라는 거고요. 뭐 간단한 문제였죠 이것도. 그리고 n부터 m까지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래요.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똑같아요.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일단 이 메서드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바가 센스있게 스태틱 붙여줬고 리턴도 만들어줬어요. 문제가 n부터 m이니까 4개 변수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제가 아까 그 메서드 명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도 요것만 잘 넣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매개 변수도 똑같아요. 여기에 이런 거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만 여기서 잘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따로 명령규칙 같은 건 없어요. 차이점이 얘는 내 맘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내 맘대로 써도 되는데, 내가 나중에 이 코드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10년 지나고 봤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 매개 변수를 썼는지 코드를 분석해야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지금 문제랑은 좀 논해요. 논해인데 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만약에 n과 m으로 이름을 지어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n부터 m까지잖아요. n부터 m까지의 합이니까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이 문제만 읽어도 이 매개 변수가 코드 파악을 안 해도 아, 내가 n이랑 m을 매개 변수로 받았구나, 인자로 넘겨줬구나 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긴 해요. 매개 변수에 또 메서드나 변수 이런 것처럼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 이런 건 좀 취향 차이예요.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A, B, 뭐 X, Y, Z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제 내가 나중에 좀 더 확인할 때 편하게 확인하려고 이제 좀 이름을 부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똑같다 그랬죠? 인트 i는 n. 왜 n일까요? 네, n부터 m까지니까 시작하는 i에 n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i는 n보다 크거나 아니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야 m까지 포함된 반복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i 뿔뿔 여기도
이 합을 담아줄 요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m부터 m까지 i가 1씩 증가하면서 썸에 다 들어가게 돼요. 다 합쳐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리턴을 썸을 안 주고 0을 주면 여기 결과가 다 0 나오는 거, 이거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기껏 기능을 다 만들어 놓고 기껏 열심히 다 해놓고 엉뚱한 걸 리턴해 주면 왜 이게 나왔지? 뭔가 잘못했나? 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한눈에 딱 보이지만 이 메서드 하나 안에 들어가는 기능을 위한 코드만 몇백 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변수를 만들었고 그 변수를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본인 스스로도 헷갈려요. 내가 써내려 갔지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뭘 리턴해줘야 되는지 항상 유의를 해주시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 때만 가도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랑 45 잘 나오죠? 자, 문제를 다 풀었고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제 상속에 대한 거를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일단 상속이라는 게 대충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속, 일단 단어만 들어도 뭔가를 주는 것 같죠? 부모 자식 간의 상속, 뭐 재산 상속 이런 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하나의 객체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하나의 객체라고 했을 때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뭐 변수도 있을 거고요, 메서드 버튼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도 하나의 객체고 얘도 하나의 객체라고 했을 때 이 객체 E가 이 객체를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 화살표는 만약에 이제 상속을 검색해 보시거나 하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상속을 나타낼 때는 그냥 뭘 써도 무방해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이 메인 객체, 이 객체라고 하는 친구가 객2라는 친구한테 상속을 해줬대요. 그러면 얘가, 이 객체가 부모가 되는 거고요, 얘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 못하셔도 돼요. 다음 시간은 어차피 할 거니까.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이 객2라는 애는 요 안에다가 뭐 변수나 메서드를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도, 여기가 비어 있어도 이거를 가지게 돼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혹은 메서드들을 얘도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상속의 기본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쭉쭉 설명을 듣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다 보면서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객체의 기본은 어떤 한 객체가 상속을 시켜줬을 때 상속을 받은 객체는 부모 클래스, 이 객체는 결국 이제 설계도는 클래스잖아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혹은 메서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상속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상속은
쓰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메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메스2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방금 상속을 받은 클래스는 상속을 해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혹은 메서드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상속이라는 건 extend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면 메스2는 이 메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예요. 얘를 상속받은 거예요. 이 extend 메스를 써줌으로써 요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메스2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n2m 썸이라고 하는 건 메스에 있는 메서드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메스2 점을 찍었는데 얘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이런 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